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재건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2,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을 두는 방안이 나오면서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에 설명을 해드린 그대로인데 지금 매수세도 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단 뭐 지표로 보면 1년 만에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0.06% 올랐습니다. 0.06%. 네, 이 0.06%는 최근 1년간 주간 단위로서는 이제 가장 높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보다 서울 아파트 값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온 즈음에서 작년 이맘때 서울 아파트의 한국감정원 이 주가 지수, 아파트값 지수가 107.8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105.9예요. 그때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예. 가격이라는 건 추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줄곧 하향 안정세를 보여오다가 올 7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급등세로 반전했거든요. 예. 네. 그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시점이에요. 예.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 가격이 13주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 특히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5년 미만의 예. 건설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예, 예.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쓱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데 예, 예. 서울, 마용성이나 강남구 그중에서도 5년 이하의 신설 아파트는 예. 상당히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미분양 주택이 감소를 하면 집값 하락세가 멈추면서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지금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년 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미분양 주택이 줄었는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 무려 75%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의 현상이 아니고 지방 도시들의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지방 도시들의 그동안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예. 미분양 아파트라는 것은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네.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예. 공실로 그냥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앞으로 공급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사람의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너도 나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이 들어와서 예.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지방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오름세라기보다는 예.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할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서둘러 집을 마련하자. 그래서 청약의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이 되거든요. 예. 네.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서둘러 하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는 없어지는데 지방 아파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현상을 본다면 서울 지역, 그중에서 강남과 강북의 마용성 지역 등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배경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적용 지역에서 민영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근데 분양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2, 3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2, 3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시장에 작용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하나 나왔어요. 예. 물론 이것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이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로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전국을 투기 열풍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옆에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되면 예. 서로가 그걸 살려고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살려고 하는 수요가 과열을 빚으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예.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이 내놓은 안이 예. 앞으로 분양을 받으면 예. 그 집은 반드시 분양받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2, 3년간 살아야 된다. 예, 이제 분양가 대비 80% 이상 높은 집은 3년을 살아야 되고 예. 조금 덜 높았던 집은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자기가 어느 집에 살든지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였지 않습니까? 예. 집이 두 채, 세 채, 어느 뭐 집이 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예. 안호영 의원의 안이 만약에 통과한다면 예. 앞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예. 이제 가격 시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2년, 3년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예. 만약에 살지 못하면 집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청약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민양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살던 집은 못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 3년 안을 그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제가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로또 당첨 이분들이 넣고 팔고 빠지고 이거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하다 보니까 무조건 2, 3년 안에는 묶어두겠다, 살게 만들겠다는 이 의도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를 말씀하시는데 예. 이미 다주택자는 예, 아 그러네요. 그 9.13 상관이 대책 없네요. 어느 지역에도 분양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이건 제가 짧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한 채만 가지고 이제 무주택자만 지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무주택의 경우에도 예, 이런 예.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네네네. 자기가 마련한 자금으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른바 갭 투자라고 그래서 그 집을 일단 전세를 주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집값이 크게 올라갈 때를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안호영 의원의 대책은 아예 경제력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는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런 강력한 대책입니다. 진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규제 안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 무주택자들 집 없는 사람을 아예 분양시장에서 쫓아내는 그런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하나 문제점은 자 보통은 새 집이 들어오면 그중에 70~80%는 전세 물량이 나오는데 예. 전부 다 그 집에 살게 되면 예. 앞으로 새 집에서는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새 집은 대부분 헌 집을 재건축, 재개발해서 예, 예. 새 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 그 상태에서는 헌집 상태에서는 전세를 많이 살았는데 예. 새 집 상태에서는 전세가 하나도 없어지면 예.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참 경제라는 게 이게 한쪽에 A라는 방향으로 몰고 네. 가도 B라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전세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의무 거주 기간 2,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두는 이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 이후에 집값이 적절히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 오래 보유할수록 매입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달리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이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것만을 전제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예. 2년 내지 3년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에요. 예. 네. 그럼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예.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올라간다고 전제를 하고 예. 지금 2년 내지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두는 것이거든요. 예, 예. 국토부의 이러한 해석은 자칫 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예. 반감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예, 예.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은데 네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그 분양가만 내려갔지 그 금액이 2년, 3년 지나면 다시 올라갈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예.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예, 예. 그러면 다 같이 또 집 사는 쪽으로 나설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전제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2, 3년을 강제로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은 거주 이전에 자유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또는 이런 가격이 내렸을 때 예. 보상은 어떻게 해주냐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은 이런저런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전월세 계약을 하면 저희가 기본 2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4년으로 늘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다가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 국회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하면서 민주당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약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 바로 지금 2년간 살게 해주는 그것을 이른바 그 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동원해서 임차인이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은 네. 그것을 4년까지 늘려주겠다는 이 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두겠다. 이 대목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물론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2년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세를 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2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4년 후에야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더 많이 묶이는 거니까. 그렇게 더 많이 묶이니까 처음에 아예 그 계약을 맺을 때 예. 4년 단위로 계약을 맺을 때 전세값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바로 이게 1989년도에 예. 네. 우리나라가 이 전세 기간을 1년에서 의무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 그때 전세값이 두 해에 걸쳐서 무려 40% 내지 50%가 올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예. 또 더 오르지 않을까 예. 이런 지금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근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98년, 80 몇 년이라고 89년, 90년입니다. 89년, 90년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우리 당 정에서 살펴보고 물론 이제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계획, 뭐 시행 계획이라든지 추진할 뭐 계획이다 뭐 이 정도의 예, 그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분양가 때문에 상한제도 아직까지 시행 여부가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불어 말씀드렸고요. 예, 아무튼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한꺼번에 좀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다뤄봤네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